최근에는 2030도 당뇨병 진단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습관 중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다 망가질 수가 있고. 환자한테 줘봤더니 얘가 거짓말, 죄송합니다. 뻥이 아니라 거짓말을 쳤네. 이렇게 돼버리면. 당뇨 증가세가 이제 가파르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진 이유라든지 이런 게. 비만 인구들을 늘어났잖아요. 과체중이나 비만. 그러면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당뇨에 많이 걸리셨거든요. 예를 들면 뭐 50대 넘어서. 최근에는 2030도 당뇨병 진단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또 이제 소화비만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비만이었다가 이제 성인 비만으로 넘어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면서 당뇨로 이제 가는 그런 구조가 좀 굉장히 좀 흔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탄수화물 되게 좋아합니다. 밥 포함해서 빵 포함해서 이런 탄수화물들이 비중이 높아지면서 복부 비만이라든가 또는 이 당뇨, 대사증후군 이와 같은 질환으로 이행되는데 아주 그런 식습관 중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뇨병이 그럼 어떤 질병인가요? 당뇨병이라는 건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이제 포도당 이렇게 이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이라는 거는 이제 세포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혈액 내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슐린이 좀 모자르다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나오긴 하는데 일을 이제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포 속에다 못 넣어주니까 결국에는 이제 혈액 내에 이제 당이 이제 높게 유지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워낙에 이제 혈액 내에 당이 높으니까 나중에 이제 소변으로도 이제 당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변에서 당이 이제 검출이 된다라고 해서 당뇨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당뇨 환자들 그 3다 증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고 또 많이 물을 마시고 많이 또 배설하고 본인이 야, 너 무슨 물을 그렇게 하루에 페트병으로 세 개씩이나 마시고 그래. 너 빨리 검사해봐라. 뭐 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네, 그렇다 그러면 야, 너 검사 좀 해봐야 되겠다. 혹시 당 문제 아닌가라고 이런 거를 좀 옆에서 관심 있게 봐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뇨가 보면은 막 발가락을 잘랐네, 뭐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막 이 합병증 이런 게 왜 위험한 건가요?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은 이제 쉽게 진짜 설명을 드리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작은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고 이제 큰 혈관 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콩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그만 이제 모세혈관들이나 미세혈관들이 굉장히 이렇게 얽혀 있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이제 망가지게 돼서 나중에 이제 투석을 한다든지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피곤하거나 자고 일어나면 이제 작은 혈관들이 막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의 망막에도 이제 작은 혈관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에도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당뇨성 망막병증 같은 게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혈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이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다음에 이제 심장에 있는 심장혈관이 막히는 이제 심근경색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 당뇨를 앓고 나면 한 7, 8년 있으면 이제 신경병증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뭐 저리다든지 손의 감각이 좀 이상하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신경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신경도 우리 온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생기게 되면은 요 발가락의 감각이 없어지고 궤양이 생겨도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이제 당뇨성 족부궤양이 생겨가지고 당뇨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가락을 절단한다든지 이런 식의 합병증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곳에 합병증이 우려가 되지만 장기 자체도 특히 신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이 사인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결국은 뭐 당뇨 때문에 죽는다라기보다는 합병증 때문에 결국은 사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쵸. 다 당뇨가. 왜냐면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다 망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뇨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혈당이나 저혈당 쇼크가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제 혈당이 높다, 이제 고혈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크게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제 저혈당에 빠졌다,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신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뭐 쓰러질 것 같다든지, 이게 심한 경우에는 쇼크라든지 혼수까지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저혈당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죠. 저도 모친이라든가 우리 가족에서 그런 경우를 한번 봤는데요. 상당히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까이 뭐 예를 들면 저혈당이 확인이 되면 사탕을 좀, 또는 당 문제 또는 꿀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그 119를 부르더라도 그 사이에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걸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식이 없는 경우는 뭐 도움이 안 될 거고 얼른 빨리 119 불러야 되겠고요. 그 의식이 없을 때 어떻게 먹여야 돼요? 먹이면 안 됩니다. 먹이면 안 되겠죠. 의식이 없을 기도로 때는 넘어가서 기도가 질식이 막힐 될 수가 수도 있기 있어서 때문에 그거는 일단 의식이 없을 때는 일단 빨리 병원으로 빨리 모시고 병원 가는 게 좋고. 응급실에 불러야 되겠죠. 그냥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되면은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의식이 없는지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뇨병 환자입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몸에 부착을 하고 다니시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혈당을 좀 내려야겠다라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운동하시는 동안에 이제 혈당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저혈당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운동하라고 하실 때는 그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탕이라든지 주스라든지 당을 좀 빨리 올릴 수 있는, 저혈당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 가시는 것도 방법이시죠.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히 당뇨 환자가 주의해야 할 영양소가 있다고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기능식품 원료로서 우리가 알려진 것들 중에는 뭐 크롬이라든가 또는 아연이라든가 이런 미네랄들이 전부 그 혈당과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성 원료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당뇨 약을 먹는 환자의 경우는 이것이 저혈당으로, 그러니까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약이 저혈당으로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병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당뇨 전 증후군 환자, 대사증후군 중에서도 약을 먹지 않는, 당의 관리가 필요한 정도의 사람들일 경우는 그런 기능성 원료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당뇨약을 먹는 그런 환자들의 경우는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영양소들, 홍삼도 좀 비슷하거든요. 이제 홍삼 네, 같은 네. 경우에도 드시게 되면 혈당을 떨어뜨린다, 이게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당뇨약을 드시고 뭐 홍삼을 그냥 뭐 임의로 드셨다, 그런 경우에는 혈당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저혈당 같은 게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효과인데 네, 좀 네. 주의해서 드셔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절 건강, 뭐 관절이 걱정돼서 이제 글루코사민을 드시는 경우가 조금 있으신데, 이제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는 당이 조금 올라갑니다. 당이 조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제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을 조절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글루코사민 복용을 하실 때 조금 이제 조심해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 아미노산하고 당하고 결합된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결국은 분리되면서 혈당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유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것이 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었을 때 장에서 밥을 통해서 들어온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흡수되면서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장에서 이와 같은 당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밥을 먹어도 밥 먹고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성 원료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홍삼의 경우는 인삼이나 홍삼이나 다 같은 그런 기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으로 혈당과 관련해서는 아직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약으로 쓴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5,300년 전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에 수제가 돼 있었는데요. 지갈생진이라고 하는 효능도 최근 본초서에 나오는데 당뇨와 같은 갈증을 먹게 해주고 진액을 생성시킨다. 즉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한다는 그런 효능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잘못된 그런 기록이었다 그러면은 과거에 그 학자들이 그 꼴을 못 봤을 겁니다. 다 찢어버렸겠죠. 왜? 환자한테 줘봤더니 얘가 거짓말, 죄송합니다. 뻥이 아니라 거짓말을 쳤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오늘날까지 그와 같은 효능이 전승되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에는 크게 인삼 사포닌이라고 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하고 면역 증진, 피로 개선, 항산화, 그 다음에 혈액 흐름을 좋게 해준다. 또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주고 생성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효능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혈당을 관리해야 되는 약을 아직 먹기 전에 그런 대사증후군 환자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홍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산품도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혈당 관리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든지 특히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아메리카노라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믹스 커피라든지 이런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당이 정말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이 이제 확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슐린 일을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인슐린이 일을 못하고 퍼지게 되면 이제 그게 당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런 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단맛이 좀 많이 나는, 그러니까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뇨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생각보다 좀 20대라든지 30대에서도 많이 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당을 신경 쓰셔가지고 정기적으로 나의 당의 상태는 어떤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약학을 전공을 했는데 생약학, 특히 그 박사가 생약학인데 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게 관리가 필요하고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은요, 약을 먹어야 장수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건강기능식품도 이것을 멀리하기보단 가까이 하는 것이 장수사회에서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